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자정이 정부가 빅5를 비롯한 수련병원에 통보한 전공의 사직 처리 D-Day인데요. 전공의들은 끝내 돌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복귀율은 10%도 채 되지 않았고 12,600여 명의 사직 처리가 임박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병원이나 교수는 다음 대책이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홍난 기자입니다. 정부가 정한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인 오늘, 복귀율은 여전히 저조했습니다. 전공의 25%가 몰려있는 빅5 병원 상황을 직접 확인해봤더니 대부분 한 자릿수 복귀에 그쳤습니다. 오늘 오후 기준 삼성 서울병원은 복귀자가 7명, 세브란스 병원은 8명, 서울 아산병원도 복귀자가 한 자릿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6%가 복귀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계셔서 사실은 이거는 회복이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사직 수리를 하고 9월에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돌아오겠습니까? 지난 12일 기준 복귀율은 8.1%로 전체 13,756명 중 1,000여 명가량. 오늘도 복귀자가 적어 12,000여 명에 달하는 전공의 일괄 사직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8일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등 유화책을 내놨지만 복귀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9월 전공의 모집 때 권역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비판도 일었습니다. 지방 전공의의 수도권 지원을 허용해 지역 의료를 내팽겨쳤다는 겁니다. 올 하반기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 병원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 지역 의료도 나 몰라라 하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들도 전공의 복귀 기한을 정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난입니다.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 처리한 그 이후 각 수련병원들은 곧 새로운 전공의 채용 절차에 돌입합니다. 지방 전공이나 더 인기 많은 과로 가려는 전공의들이 어느 정도 응할지도 관심인데요. 정서원 기자가 이어갑니다. 전국 수련병원들은 오는 17일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추가 모집 인원을 확정해 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신청해야 합니다. 결혼 규모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전공의들의 사직 의사를 최대한 파악하고 있지만 대다수는 응답이 없습니다. 답변 자체가 거의 없는 거 보면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수련병원 관계자도 병원 측에서도 집계가 안 될 정도로 응답이 미미하다며 대부분은 무응답 기조라고 전했습니다. 17일까지 결혼을 보고하지 않으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불가능해 수련병원들은 무응답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처리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내년도 전공의 정원까지 줄이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다만 사직 전공의들도 오는 22일에 시작되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련 도중 사직하면 1년 안에 동일 연차, 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다는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하면서 같은 과, 같은 연차 지원도 가능합니다. 수련병원장들은 오늘 오후 온라인상에서 회의를 열고 상황을 공유했지만 사직서 수리 시점은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철회한 지난달 4일부터 사직이 가능하다는 방침인데 전공의들은 사직 의사를 밝힌 2월 말을 기준으로 사직서를 수리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전공의들은 6월을 사직 시점으로 정하면 현장 이탈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걸로 전해집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미국 공화당 전당대회가 막이 올랐습니다. 당내 적수가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 암살 위기를 넘긴 이후 대통령 당선 확률도 65%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비행기에서 내리며 주먹을 또 불끈 쥐었는데요. 이 총격 이후에 미국 대선 상황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최주현 특파원, 트럼프 전 대통령 곧바로 밀워키로 갔어요. 네, 잠시 뒤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을 계기로 대세론을 굳힐 것이다라는 각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전용기에서 내리는 트럼프는 총격 사건 현장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미러키 지지자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어 올려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용기에서 뉴욕포스트와 30분간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어제 총격과 관련해 정말 죽을 뻔했고 살아남은 것은 초현실적인 경험이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피를 흘리면서 주먹을 쥐어 올린 것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인물은 그 현장에서 죽어야 하지만 신의 은총으로 난 죽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암살 미수 사건 이후에 트럼프 캠프는 대세론 굳히기에 들어간 모습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쓸 연설문도 새로 쓰겠다라는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경쟁보다는 미국의 통합을 강조하면서 대세론을 굳힐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지 선거 베팅 업체에서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은 총격 전 56.3%에서 오늘 65.0%로 이틀 만에 8.7%포인트 급등했습니다. 이를 뜻하는 한 단어가 멈출 수 없다는 뜻의 언스토퍼블인데요. 트럼프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이 SNS에 이 단어를 쓰며 트럼프에게 적수가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변이 없다면 트럼프는 현지 시각 17일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된 뒤 부통령 후보 지명과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선 과정에서 대립했던 니키 헤일리 전 주 유엔 대사도 트럼프 지지 연설에 나서기로 해 공화당 결집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번 총격 테러로 미국 대선 판도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TV 토론 이후 후보 사퇴론에 시달리던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엎친 데 덮친 격 비상입니다. 선거 전략 자체를 새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백악관 집무실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시도 사건 이후 벌써 세 번째 연설입니다. I want to speak to you tonight about the need for us to lower the temperature in our politics. We are fellow Americans. We must stand together.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해오다 갑자기 공세 수위를 낮춰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Thankfully, former Trump is not seriously injured. There is no place in America for this kind of violence, or for any violence ever. Period. No exceptions. 외신들은 최근 트럼프 캠프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정의하고 대립구도를 강조해온 바이든 캠프가 이번 사건으로 어색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당장 트럼프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TV 광고를 중단했고 현지 시각 오늘 예정됐던 바이든의 텍사스주 유세 일정도 연기하는 등 선거 전략 전면 재검토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일각에서는 건재한 트럼프를 바이든이 맞서기엔 역부족이라며 민주당 후보 교체론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현지 시각 오늘 미 MBC 방송에 출연해 사퇴론과 고령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지붕에 몸을 숨기고 트럼프 후보에게 총을 쏜 이 토마스 크룩스의 범행 직전 마지막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은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대체 어떤 인물인지 문예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갈색 장발의 남성이 지붕에 잠복한 듯 엎드려 있습니다. 총격범 토머스 매튜 크룩스입니다. 놀란 시민들이 소리치지만 크룩스는 여유롭게 총을 정조준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하기 직전 크룩스의 모습이 미국의 한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현재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인 FBI는 이번 총격 사건을 크룩스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크룩스의 집과 차에서 폭발물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돼 정밀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What potentially happened? There's going to be a long investigation into exactly what took place. 주변 탐문 수사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크룩스의 고교 동창들은 그를 자주 놀림을 받는 조용한 외톨이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A kid that was always alone. He was always bullied every day. He was just an outcast.
반면 크룩스가 영양보조사로 근무하던 요양원의 관계자들은 특이점이 없는 평범한 친구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룩스의 어머니는 민주당원, 아버지는 자유주의자로 가족이 복잡한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미국 대형 자산운용업체의 광고에 크룩스가 등장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는 모든 무고한 희생자를 기린다며 온라인에 공개된 영상을 자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문예빈입니다.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요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 수원지법에서 이 전 대표도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재판 지연을 막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이 기소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앞서 이 전 대표는 대장동 특혜개발 의혹 재판 등이 진행되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쌍방울 재판도 서울에서 받게 되고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기각 사유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재판의 효율적 진행을 염두에 뒀을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결정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도 이 전 대표는 중앙지법에서 3건의 재판을 받으며 많게는 주 3회씩 법정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이 본격 시작되면 최대 주 4회씩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에 배당된 상태로 이 재판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연금으로 가두려는 의도라고 대법원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오늘 이 전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 관련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피고인 신문을 거부했습니다. 김 씨 변호인이 법인카드 관련 향후 검찰 조사 등을 이유로 포괄적 진술 거부권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줘 김 씨에 대한 검사 측 질문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한 각종 검찰 수사를 따져 묻겠다는 건데 이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해온 이 총장 압박 성격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다루는 26일에 불러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검찰 수사를 따져 묻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이 총장이 나서서 김 여사를 소환하겠다고 해놓고 아직도 못하고 있지 않냐며 추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사 탄핵에 저항하는 이 총장의 행태도 청문회에서 지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총장은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압박용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했다고 해서 그 검사를 탄핵한다면 우리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방탄 탄핵입니다. 검찰총장을 국회 증인으로 부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내일 민주당이 증인 채택을 강행할 경우 수사 압박이라는 검찰 반발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한은 기자, 사회부 법조팀 이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정확히 말하면요, 이거를 기각한 거예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재판 병합 심리 신청.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 대법원이 기각 이유를 명시적으로 밝힌 건 아닙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수원지방법원이 심리하는 대북 송금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고 싶다고 요구했었죠. 제가 법원 관계자들을 취재해보니 통상 재판 병합을 결정할 땐 피고인의 신속히 재판받을 권리에 부합하는지 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재판 병합을 반대한 검찰 측 논리, 그러니까 재판 지연과 선고 회피를 위한 신청이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걸로 보입니다. 수원지법의 대북 송금 재판과 중앙지법의 대장동 사건은 발생 시기나 쟁점이 다르다는 측면도 있고요.
대북 송금 사건의 다른 관계인들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1심 선고가 수원지법에서 이미 나온 점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과 대북송금 재판을 같이 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재명 전 대표의 이 대북송금 재판은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네, 대북송금 재판이 서울로 넘어와 합쳐지는 것보다는 빠를 걸로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대장동과 성남FC 등 이재명 전 대표 사건 재판이 3개나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지난달 기소한 대북송금 재판이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는 건데요. 만약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넘어왔다면 재판부가 방대한 분량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자료 등을 새로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할 기록이 많을수록 재판 결론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수원지법 재판부는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 1심 재판을 맡았기 때문에 기초 사실과 쟁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는 이 전 부지사는 1년 8개월, 김 전 회장이 1년 5개월이 걸렸는데요. 이재명 전 대표 1심도 속도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 민주당이 옮겨달라고 한 이유가 재판 속도도 속도지만 앞서 말한 대로 이화영 부지사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이 수원지법이 다 유죄 선고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도 불리한 선고가 나오지 않겠냐, 이걸 우려한 건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이 부분은 단언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때 재판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내용이 있는데요.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냈다는 겁니다. 재판부의 이런 판단, 이 전 대표 재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사건 재판장이 법원 정기 인사 때 바뀔 가능성도 있고 재판 시작 후에도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이 전 대표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때요? 야권 일각에서는 왜 이화영, 김성태, 이재명 이 대북송금 사건은 같은 재판부로만 배당이 되냐? 뭐 음모론도 좀 제기를 하던데요. 네, 이번 재판도 법원의 전자배당으로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수원지법은 부패 사건 전담 재판부가 2개뿐이고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을 했다는 설명인데요. 하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전 대표를 법정 연금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고 민주당도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하는 등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이세아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태권도 관장이 5살 아이를 의식불명 상태로 빠뜨린 혐의로 어제 구속됐는데 다른 아이도 학대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추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문제 태권도장에 다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학대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 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5세 아이를 의식불명에 빠뜨린 태권도 관장 뉴스를 보고 자신의 아이에게 물었더니 안 맞은 곳이 없다고 답했다고 적었습니다. 관장이 주로 발로 찼다며 아이가 맞는 모습을 봤다는 친구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작성자는 증거 사진을 첨부해 경찰에 관장을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5살 어린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방치한 30대 관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어제 구속됐습니다. 다른 아동한테는 그런 적 없으신가요? 경찰은 문제 태권도장에 다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학대 여부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관장이 5세 아동이 심폐소생술을 받는 동안 CCTV를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의식불명 상태인 5세 아동 어머니는 태권도장 SNS에 글을 올려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한다며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았다고 절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임신 9개월 차의 만상 여성이 낙태 시술을 받았다는 유튜브 영상을 두고 논란이죠. 현행법으로는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최다함 기자입니다. 임신 9개월 차 여성이 만삭의 배를 만지면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여성은 낙태 시술을 받으려고 산부인과 3곳을 찾아갔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심장 뛰는 거 봐요. 심장도 뛰잖아. 약 먹고 이 정도는 나아야 된다. 하지만 여성은 다른 산부인과에서 낙태 시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영상이 확산되자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해달라고 진정을 냈습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임신부가 사회 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도 최대 임신 24주까지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규정은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과거 34주 태아를 낙태한 의사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판례가 있다며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36주까지 갔다는 얘기는 거의 100% 그냥 특별한 치료가 없어도 살아내요. 심각한 범죄 행위죠. 살인죄가 되는 거예요.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낙태가 사실로 보인다며 무게 있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지난 2008년 경기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16년 만에 극적으로 새 국면을 맞게 한 단서는 용의자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검은색 호송차가 경찰서 건물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가리려 형광색 옷으로 머리를 감싼 남성이 차에서 내립니다. 어젯밤 8시쯤 경상남도 소재 주거지에서 체포된 경기 시흥시 슈퍼마켓 강도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 40대 남성 A씨입니다. 사건 발생 16년 만입니다. 남성은 2008년 12월 슈퍼마켓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장면과 용의자의 얼굴은 슈퍼마켓에 달려있던 CCTV 카메라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하지만 도주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CCTV가 부족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고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침에 그 슈퍼가 바리케이드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이 쫙 빠지면서 뭔 일이냐 그랬더니 사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굴이 나왔는데 여지껏 못 잡았다? 경찰이 용의자 검거에 실마리를 찾은 건 지난 2월이었습니다. 남성이 주변에 자신이 이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겁니다. 경찰은 이후로도 약 5개월 동안 보강 수사를 벌여 유력 용의자로 보고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전후 행적 등을 따지고 있습니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도살인죄의 공소시효는 지난 2015년 법 개정으로 무기한으로 늘어났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벽돌로 금은방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서 2분 만에 귀금속을 훔쳐서 달아난 절도범. 경찰이 12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22살의 여성이었습니다. 혼자 저지른 범행이었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후드티에 얼굴을 가린 범인이 금은방 전면 유리에 벽돌을 던집니다. 잠시 떨어져 주변을 살피더니 다시 벽돌을 수차례 던지고 입간판까지 들어 내리칩니다. 산산이 깨진 전면 유리창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범인은 입간판으로 진열장을 부숩니다. 금목걸이 등 귀금속 70점을 순식간에 쓸어 담습니다. 광주의 한 금은방에서 귀금속 절도 사건이 벌어진 건 어제 새벽 3시 30분쯤. 범행 시간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1번을 치고 뺄 동안 어떤 그 힘도 없었어요, 이거는. 이 센서 감지가 있으면 움직이면 출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주한 범인 추적에 나선 경찰은 범행 12시간 만에 애견 카페에서 절도범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22살 여성이었습니다. 훔친 귀금속을 집안 곳곳에 숨긴 뒤 태연히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22살 여성은 범행 당시 입었던 운동복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원피스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등 치밀했습니다. 범행하기 전에 옷 갈아입고 그다음에 범행하고 다시 이제 원상태로 다시 옷 갈아입고. 여성은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5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이 여성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7,500만 원 현금 다발이 아파트 화단에서 발견돼서 주인이 누구인지 궁금증이 증폭됐는데요. 주인을 찾았습니다. 80대 남성이었습니다. 정작 주인은 돈을 잃어버린 사실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은행 직원이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남성에게 건넵니다. 돈을 받은 남성은 어딘가에 집어넣습니다. 며칠 뒤 이 남성은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나타납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과 화단을 구석구석 둘러봅니다. 보름 뒤 이 아파트 화단에서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5천만 원, 2,500만 원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돈 주인을 찾아 나선 경찰은 범죄 연관성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돈다발을 묶은 띠지였습니다. 은행 이름과 3월 26일 현금 입고 날짜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이날 이후 고액의 현금을 인출한 고객들을 파악했고 유일하게 인출 경위와 사용처가 불분명한 80대 남성을 찾아낸 겁니다. 아파트와 은행 CCTV를 확인한 결과 동일한 남성으로 확인된 겁니다. 80대 남성은 현금을 놔둔 아파트 입주민도 아니었으며 돈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개발 보상금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놓아두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실제로 현금도 일부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은 범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7,500만 원 전액을 이 남성에게 돌려줬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 수사 속보입니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는데 운전자 실수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정밀 감정 결과는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제동등이 켜진 것처럼 목격된 건 난반사에 따른 착시로 보인다고 국과수는 판단했습니다. 충돌 직전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다는 사고 기록 저장 장치 EDR 분석 결과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 멈출 때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목격자들의 주장에 합치되는 결과입니다. 급발진할 때는 끝날 때까지 박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춘 거예요. 딱 횡단보도 앞에서 어디를 박은 게 아니고. 사고 운전자는 병원에서 진행된 2차례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며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 관계자도 국과수 분석 결과가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며 운전자 추가 진술 외에는 더 이상 수사할 게 없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실상 운전자 과실로 보고 사고 운전자에 대한 3번째 조사 후 처벌 수위 등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얼차려봤다 숨진 훈련병 사건 관련해서 검찰이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이 적용했던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니라 더 무거운 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이 승합차에서 내려 법원으로 들어갑니다.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으로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입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같은 혐의를 받는 부중대장도 함께 영장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중대장 지시에 따라서 같이 얼차려 지시를 내린 겁니까? 검찰은 이 둘에 대해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경찰과 달리 검찰은 형이 더 무거운 학대치사로 변경한 겁니다. 훈련병 6명에 대해 확인서, 소명 절차 없이 군기훈련이 이루어져 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군기훈련 당시 28도가 넘는 기온, 피해 훈련병의 몸 상태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책과 모포 등이 들어간 32kg짜리 군장을 매게 하고 뜀걸음 팔굽혀펴기를 시킨 걸 학대 행위로 검찰은 본 겁니다. 특히 숨진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쓰러졌는데 신속한 응급조치에 나서지 않은 과실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군 내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엄정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내일부터 열흘 동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쏟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정확히 1년 전 참사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는 아직도 수리 중입니다. 그나마 최근 설치한 탈출용 손잡이는 재구시를 할 수 있을지 김대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하차도로 흙탕물이 쉴 새 없이 들이치고 차량들이 뒤엉킵니다. 둥둥 떠버린 차량 보닛 위로 올라서고 천정 시설물을 붙잡고 필사의 탈출을 시도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14명의 생명을 앗아간 궁평 이 지하차도. 부실했던 임시 제방이 무너지고
차량 통제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참사였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현장을 가봤습니다. 무너졌던 미호천 임시제방은 규정에 맞춰 새 제방으로 쌓았습니다. 하지만 인근 다른 제방들은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지하차도 입구에는 비상출입 차단 시설, 600m 터널 안에는 심수시 붙잡고 이동할 수 있는 핸드레일이 설치됐습니다. 핸드레일을 잡고 직접 이동해 보겠습니다. (5분) 동안의 이동 거리는 45m가량에 불과합니다. 아래쪽 핸드레일 높이는 바닥에서 150cm, 위는 270cm로 키가 작거나 어린아이가 붙잡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하차도의 경우 핸드레일이 촘촘하게 설치된 것과 대조됩니다. 철제 사다리 역시 25m 간격으로 설치돼 긴박한 상황에서 재구시를 못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송 참사 1주기 최고의 추모는 진상규명입니다. 피해자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충북도청은 핸드레일 추가 공사 등을 마친 뒤 지하차도 재개통 일정을 잡을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오늘은 개식용종식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맞는 첫 복날이었습니다. 법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초복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이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경동시장 근처 보신탕 가게. 32년간 보신탕으로 적혀있던 간판은 염소탕으로 바뀌었습니다. 보신탕을 하냐고 그냥 구청에서 막 조사하고 나고 난리 났어. 염소탕을 바꾸라 그러더라고. 매년 대목인 초복날이지만 손님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금 개고기를 못 사게 해가지고 지금 손님이 뚝그러졌잖아. 얼마나 엄청나게 바빴어 아침부터. 먹는 사람이 6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에서 당부의 손님이야 90%. 그래서 오는 손님 나오는 거죠. 식용 목적의 개 사육 유통을 처벌하는 개식용종식법이 다음 달 시행에 들어가면서 업종 변경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업종을 바꿔야지. 냉면집 아니면 갈비집이지. 반면 삼계탕집은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지만 대기줄이 깁니다. 이런 날은 염소나 삼계탕이나 장어나 몸이 따뜻해지고 우리나라의 전통 또 음식이고 그러니까 힘이 불긋. 닭이나 염소, 장어 등이 복날 보양식의 주재료가 된 겁니다. 보신탕 못 먹으면 이리로 많이 오죠. 복날이라고 보양식을 따로 챙기지 않는 식문화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복날이라고 닭을 챙겨 먹거나 막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뜨겁고 기름진 음식 대신 시원한 음식으로 더위를 물리칩니다. 삼계탕 같은 거는 저희 나이대가 먹기엔 비싸기도 하고 시원한 대신 콩국수나 그런 거. 개 식용금지 위반에 대한 처벌은 오는 2027년 2월부터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이혜주입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에서는 의대 광풍이 불고 있죠.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배우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이 문전성시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희 기자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뒤 학원가에선 의대 입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초등의대반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한 초등의대반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과 4학년 학생이 수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일반화를 시켜볼게요. 개수의 총합을 만들고 싶으면 이거는 어떻게 준비해요? x 더하기 2x 더하기 1. 조금 전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는 초등의대반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 칠판에는 중학교 2학년 정규 수학 교육과정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학교 교육과정 대비 10배 이상 빠른 수준입니다. 형링사변형과 닮음과 피타고라스 정리와 닮음이 제일 재밌어요. 과도한 선행학습이란 지적에 학원 측은 능력에 맞는 교육 기회를 주는 거라고 반박합니다.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이제 수학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한 아이들은 거기에 맞게 저희가 또 제공을 할 의무가 있다고.
최근 의대 증원 국면과 맞물려 초등 의대반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도 치열합니다. 테스트 비용은 만원이고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건 아니에요. 유치원부터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유치원생 때부터 과외를 시키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 고2, 3까지 오고 해가지고 오는 학생들도 봤어요. 어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학원에 다닐 수 있게 선점한다는 점에서 학원은 초등의대반 운영을 선호합니다.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진 지방의 학원가에도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수학 1등급이 아닌데도 의대를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수학하셔야 됩니다. 이렇다 보니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가고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교과서 아래에다가 숨겨놓고 몰래 이제 문제를 푼다든지. 현행법상 선행학습 유발 광고는 금지 대상이지만 이마저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이 학교급을 넘어서는 진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국가가 좀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사교육 열풍이 선을 넘었다는 지적 속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초등의대반 실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장 카메라 김승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총에 맞은 날 밤 미국의 다른 지역 나이트클럽 앞에서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4명이 숨지고 최소 10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거리에 경찰들이 대거 진을 치고 있습니다. 폴리스 라인으로 사람들의 출입도 막았습니다. 주민들은 휴대전화로 지인들의 생사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고 곳곳에서 울부짖는 소리도 들립니다. 현지 시각 13일 밤 11시쯤 미국 엘라베마주 버밍햄의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괴한이 차를 타고 지나가며 나이트클럽을 향해 총을 마구 쏜 겁니다. Officers arrived on the scene when they observed multiple gunshot victims. 여성 2명은 나이트클럽 안에서, 남성 1명은 클럽 인근 보도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또 다른 남성은 병원에 이송된 뒤 숨지는 등 사망자만 4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최소 10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을 맞아 클럽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특히 대규모 생일 파티가 열려 인명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There are too many families who have been devastated and destroyed because of gun violence in our city. And everyone in this room, to be frank, is just sick and tired of it. And it has to stop today.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경찰은 차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최소 293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중국 전통주 마오타이, 국내에서도 한때 최고급 명주로 꼽혔는데요. 요샌 중국에서도 인기가 없어서 외면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입니다. 중국 젊은 층이 즐겨 찾는 베이징의 한 주점입니다. 진열장에는 위스키 같은 수입 술이 가득합니다. 메뉴판에도 와인, 칵테일 이름은 빼곡히 적혀 있지만 중국 전통술인 바이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알코올 도수가 50도를 넘다 보니 가볍게 술을 즐기려는 중국 젊은 층에겐 너무 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度数不高，好喝，喝得很快，很多。我也不爱喝白酒，因为我觉得白酒太辣了，然后我不是特别爱喝特别辣的。 하지만 외면의 이유가 입맛 때문만은 아닙니다. 바이주의 가격은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으로 지갑이 얇은 젊은 층에겐 부담스러운 술로 여겨집니다. 相比这种鸡尾酒，可能价位也会更高一些，所以一般呢，跟朋友出来都是选择这种鸡尾酒会更多一些。 대표적인 바이주 제조업체 마오타이의 최근 주가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 넘게 떨어졌고 중국 전체 기업을 통틀어 차지했던 시가총액 1위 자리도 지난달 중국 은행인 공상은행에 내줬습니다. 중국 고급 술의 대명사였던 마오타이는 최근 전당포에서의 대우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마오타이를 들고 가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但是我不能赌的，我们做生意的，就是收完他赔，他天天都在掉钱，我们不敢收。现在 우리 돈 50만 원대를 기록하던 도매가도 10만 원 넘게 떨어지자 상인들의 한숨도 깊어집니다. 不能因为我个人的这个损失而把这个责任转嫁到客户身上。是不是我们要根据行情？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국의 더딘 경기 회복과 소비 침체가 중국 전통주의 상징이었던 마오타이의 굴욕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我们经济整体上现在下行，特别是奢侈性的饮食、招待呀、送礼呀这方面一定会减少。 허리띠를 졸라매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중국 전통술이 설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거래된 서울 아파트 절반 이상이 9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로 파악됐습니다. 이 똘똘한 한 채를 잡아야 한다는 심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배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2000년에 지어진 구축 아파트지만 최근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곳은 지난 3월 전용 면적 114제곱미터짜리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그 전까진 9억 원을 넘기지 못하다 올 상반기 최고가를 찍은 겁니다. 올 상반기 거래된 서울 아파트는 총 2만 3천여 건인데 절반 이상이 9억 원 초과 아파트로 나타났습니다.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9억 원 초과 거래는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더 늦기 전에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수요자의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편리하잖아요. 당연히 지방보다는 같은 조건이라면 여기서 살고 싶겠죠.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역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앞으로 서울에서 9억 초과 거래 비중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사람들이 제대로 된 그러니까 가격이 좀 자신의 자산에 좀 반영될 수 있는 좀 그런 한 채를 지금 구입하고 있는 성향이. 서울 집값 상승세에 힘입어 지난달 전국 집값도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정인입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신호 기다리면 저 빨간불 언제쯤 바뀌나 싶을 때가 있지요. 마음이 급하면 무단횡단의 유혹도 느끼게 되는데 이 서울시가 적색 신호에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신호등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강태현 기자입니다.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한 시민이 다급하게 뛰어갑니다. 갈 길이 바쁜 보행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기 일쑤입니다. 언제 건너갈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한창 이제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답답함이. 서울시가 적색 신호에 남은 시간을 표시해주는 신호등을 확대 설치합니다. 기존 신호등이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는 녹색 신호의 잔여 시간만 알려줬다면 새 신호등은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 시간을 함께 표시합니다. 보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기다려야 될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있으면 훨씬 편리하겠죠. 현재 서울시청과 광화문 등 8곳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올해 연말까지 통행량이 많은 명동과 홍대 입구, 강남역 등 350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서울시 설문조사에서도 시민 74%가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편리하게 느끼고 좋아할 것 같아요. 다만 보행자가 남은 시간을 보고 미리 출발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적색 신호가 끝나기 전 6초부터는 숫자 표시가 중단됩니다. 서울시는 새 신호등이 설치되면 무단 횡단을 예방해 교통사고 발생률도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열된 분위기에 내부 걱정이 높았는데요. 투표 나흘 앞두고 연설회에서 급기야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후보 연설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후보들 비방전은 계속됐습니다. 백승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합동연설회. 초반부터 지지자들의 과열된 응원에 어수선했습니다. 잠깐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다들 한동훈 자발적인 지지자들입니까? 응원하신 겁니까? 급기야 연설회 중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연설에 비난이 터져나오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객석에선 다른 후보 지지자들이 의자를 던지려 하고 이를 제지하려다 뒤엉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한 후보가 무대 앞으로 나가 직접 말렸지만 소란은 계속됐습니다. 저에게 배신자라고 외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에게 폭행을 하진 말아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후보들 간 공방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과거 민주당의 드루킹 사건을 운운하며 한 후보를 공격했습니다. 중대 범죄 행위입니다. 드루킹 사건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중대한 사법 리스크로 인해 정상적인 당대표직 수행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저는 아는 바가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혹시라도 무슨 돈을 주고 누구 고용한다든가 무슨 팀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탄핵 공세도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당에게 빌미 주는 그런 후보 여러분들 정말 위험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후보께서 내세우시는 제3자 특검법 당원분들은 그게 앞으로 대통령 탄핵의 빌미가 될 수도 있다. 나흘 뒤 투표 시작을 앞두고 후보 간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밤 9시만 채널A가 주최하는 3차 TV토론이 후반전 여론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성혜란 기자와 여랑야랑 시작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전당대회 중인데요. 뭐라고 서로를 평가했을까요? 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자폭 전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재롱잔치에 비유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이 자폭 전대라고 하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문자를 공개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폭이다, 자해다. 댓글팀 주장은 전대 개입이 목표가 아닙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된다 한들 감옥 보내겠다는 엄포입니다. 한 후보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수사까지 받게 하려고 친윤 측이 노렸다는 주장입니다. 자, 야당은 좀 즐기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여당이 먹잇감을 주니 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라는 건데요. 이 김건희 여사 댓글팀 논란은 김 여사 특검법에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하고요. 한동훈 댓글팀 논란 수사 촉구와 동시에 안 하면 고발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당은 왜 민주당 전대를 재롱잔치라고 해요? 네, 야당의 전당대회는요. 민망한 찬양대회 그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찬양대회를 넘어서 이제는 약간 최고위원 후보자들 재롱잔치처럼 돼버려가지고 어버이 수령을 외치는 북한의 독재자와 다를 게 없는 실제로 친명계 최고위원 이 후보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한 곳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이재명 전 대표의 팬카페 재명인의 마을인데요. 어제 최고위원 후보로 선출된 의원들 인증샷과 감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민영배 의원, 이 전 대표 재판 방청 후기에 이어서 최고위원 후보로 뽑힌 소감 제일 먼저 남겼는데요. 주민 여러분 완전 고맙습니다. 제가 원래 대표님하고 한 길로 같이 오고 있잖아요. 네, 낙선한 후보도 부족했다면서 소감 남겼고요. 저도 잿마을 주민이 되고 싶다 이렇게 글을 남긴 의원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홍명보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 선임 과정 놓고 시끄러운데 국감장에 나와요? 네,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습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을 재검토하지 않으면 국정감사장에 소환할 수도 있다는 으름장을 놓은 여당 의원이 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과거 2014년 국가대표 감독 시절 선수 급 나누기 발언, 인맥 축구 논란 등으로 분란을 일으키더니 브라질 월드컵에서 단 1승도 하지 못한 처참한 성적을 거뒀으며 선임 과정의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홍 감독의 자질까지 문제 삼은 겁니다. 그래요? 야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일부 야당 의원들 역시요. 이 홍 감독의 선발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다만 문체위 야당 간사인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인 이모경 의원은 홍 감독의 자질까지 문제 삼는 건 지나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정치권도 가세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있는데 이 국가대표 감독이 국감장에 나온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난 2018년 아시안게임 당시 선동열 야구 감독이 일부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주려고 선발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감장에 선 적이 있더라고요. 저는 소신 있게 뽑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신 있게 뽑고요. 사과를 하시던지 사퇴를 하시던지. 저는 국가대표 야구 감독 기계에서 물러납니다. 당시 진상규명보단 호통과 망신 주기로 일관했다면서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상당했는데요. 얼마 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당 전당대회와 축구협회가 국민들의 제일 큰 걱정거리라고 일침을 놨죠. 정치권도 축구계도 하루빨리 국민 걱정 덜 수 있는 방법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논란 속에 축구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된 홍명보 감독이 오늘 오전 외국인 코치진을 만나러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같은 후배들의 문제 제기를 존중한다면서도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이사회 승인으로 공식 선임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이 처음으로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박지성, 이영표 등 2002년 월드컵 멤버들까지 절차를 문제 삼으며 쓴소리하고 나섰지만 홍명보 감독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그 의견을 존중합니다. 축구 선배 후배를 떠나가지고 본인들이 충분히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누구든지 다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게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선임 과정에서 각종 논란으로 기대보다 우려가 큰 건 이해하지만 자신의 마지막 도전을 응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의 걱정과 기대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에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퇴 압박과 비판 여론까지 일축하며 나선 홍명보 감독의 첫 행보는 유럽 출장이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방문해 2년 반 동안 함께할 전술과 피지컬 코치를 면담합니다. 홍 감독은 일주일간 외국인 코치 후보들을 면담한 뒤 가능하면 해외파 선수들도 만나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수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 선임이 이사회 서면 결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 방해이며 홍 감독의 연봉을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상태로 결정한 건 업무상 배임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림픽이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침내 성화가 파리로 진입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의 멤버 진이 성화봉송 주자로 나서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파리에서 조은아 특파원입니다. 빨갛게 타오르는 성화를 들고 등장한 사람은 한국의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BTS의 맏형 진입니다. 흰색의 올림픽 공식 트레이닝복을 입고 나타나자 팬들의 함성이 파리 시내를 가득 메웠습니다. 현지 시각 26일 개막하는 파리 올림픽의 성화 봉송주자로 나선 진은 파리 리볼리 거리에서 시작해 루브르 박물관 앞까지 약 200m를 달렸습니다. 팬들은 이곳에서 단 10분 정도 성화를 들고 뛰는 BTS의 진을 보기 위해 4-5시간 전부터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C'est vraiment super qu'ils viennent en France, qu'ils viennent juste après être sortis de l'armée. C'est vraiment un grand bonheur pour nous et un honneur. Ouais. Parce qu'ils donnent beaucoup de messages d'espoir pour la jeunesse, qui nous aident beaucoup à nous accepter, nous aimer nous et qu'ils travaillent très très dur. Et donc on leur repaye ce travail et on leur reprend notre amour mutuel. 팬들이 몰려 안전 문제가 생길지 몰라 경찰은 병력을 대거 배치하고 현장에 울타리까지 설치했습니다. 진도 감회가 남다르다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성화봉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성화는 이날 처음으로 파리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지방 도시를 돈 뒤 현지 시각 26일 개막식 때 다시 파리로 돌아옵니다. 파리에서 채널A 뉴스 조은아입니다.
지금 남부와 제주에 내리는 비는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이번 주 내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도 시간당 30mm의 집중호우 형태로 쏟아집니다. 우선 오늘 밤 사이에는 제주와 전남 해안가에, 내일 아침에는 경남 해안에, 모레 아침과 밤에는 중부를 중심으로 빗줄기가 강하겠습니다. 양도 많겠습니다. 모레까지 서울과 강원, 충남에 100mm 이상, 남해안도 80mm 이상이 예측됩니다. 빗속에도 더위는 지속될 텐데요. 오히려 습기를 머금어서 체감 기온은 더 높겠습니다. 최저 기온이 서울 25도, 제주 26도 등 열대야 수준으로 덥겠고요. 내일 최고 기온도 서울과 대전 30도, 제주 32도까지 높게 오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동안 일시적으로 기온이 떨어질 수 있지만 최고 기온은 당분간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가 갈수록 점입 가경입니다. 오늘 합동연설회에서는 시작부터 야유가 나오더니 급기야 객석에서 의자 집어들고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스스로 자폭 전당대회라고 하던데요. 이런 식이면 누가 이겨도 민심을 얻을 수 있을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민심 잃은 여당엔 미래가 없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